미국과 대한민국 중 어느 나라가 더 강하고 부유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미국을 택할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느 나라가 더 좋냐고 묻는다면 각자의 관점이나 분야에 따라 답이 갈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비교 대상이 미국이 아니라도 한국만큼 질 좋은 학교 급식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넘어 몇몇 학교에서는 아예 자신들의 급식 시스템이 한국식이라는 걸 학교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한국식 급식 시스템 열풍은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교사의 제안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의 제안이 어떻게 미국 학교를 바꾼 건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질 좋은 보편적 무상 급식 시스템은 사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어느 집 아이든 잘 먹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이 정책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쟁의 희생양이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코로나 시국에는 등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학교 급식도 동시에 중단되어 빈곤층 가정 자녀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등교는 멈춰도 급식은 멈추지 않겠다면서 코로나 시기에도 학교 급식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했던 미국 정부의 지원 대책은 우리도 유사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코로나 당시 미국의 급식 제도는 우리나라처럼 무상이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도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누리기 힘든 혜택을 받았음에도 미국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급식의 질이 해도 너무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느 수준이었기에 그랬는지는 당시 뉴욕에 살던 크리스 반젤로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녀의 학교 급식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만 치킨 4조각의 신선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당근 쪼가리들과 우유 소스뿐인데다 스프나 국은 한 방울도 안 보이는데요. 참고로 이 급식은 유치원생도 아니고 고등학생, 그것도 195cm의 농구부에 소속된 아들이 받은 거라고 합니다. 반젤로에 따르면 몇몇 아이들은 당근 쪼가리조차도 못 받아 야채는 아예 없는 급식을 먹어야 했다고 하네요. 유치원생이 먹기에도 부실한 수준인 급식이 고등학생에게 제공된 이유는 사진을 올린 반젤로가 덧붙인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 그의 말대로 사는 지역이나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교 급식의 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미국 급식의 실상입니다. 반젤로가 올린 사진과 글을 본 다른 미국 학부모들도 그에 동의하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연방 정부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들 먹일 돈을 전쟁터에 쏟아부었습니다. 2000년대 조지 부시 정권은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이라크 전쟁 등 사실상 정권 전 기간에 걸쳐 전쟁이 이어지자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내 복지에 들어갈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 예산에는 주정부에 지원될 학교 급식 관련 예산들도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몇몇 부유한 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나 부유한 주 안에서도 빈곤한 지역들의 급식 질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선식품이나 질 좋은 식자재를 쓸 돈이 없다 보니 냉동 피자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이는 학생들의 비만이나 비타민 등 필수 영양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기지도 못한 전쟁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챙길 돈을 버린 셈이지요. 이후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학교 급식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되었음에도 너무 저질이라 그냥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미국 학부모들은 학교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워싱턴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PTA 미팅에서도 이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때 그 학교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교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한국 급식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는 거였습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한국인 교사의 제안에 학부모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에 한국인 교사는 자신도 한국에 있던 어린 시절에는 미국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은 도시락도 못 싸오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며 한국 학교 급식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왜 교사가 갑자기 한국 급식 이야기를 꺼냈는지 납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종 야채와 육류 어패류가 골고루 그리고 푸짐하게 있는 데다 미국 공립학교 급식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국이나 스프까지도 당연하다는 듯 한 그릇 올라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 푸짐한 양을 보고 학부모들은 이게 고등학교 급식이냐고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급식이라고 답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이게 모두 무료라 가난한 집 아이들도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한국인 교사는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똑같은 무상급식인데 미국은 왜 이 모양이냐며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학교 측도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학교 상황에 맞게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재빠른 결정은 연방정부 지원 없이 주정부에 얼마 안 되는 지원금만 받던 예전이었다면 의지가 있더라도 꿈도 못 꿨을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연방정부도 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했기에 이번에야말로 급식 시스템을 바꾸자고 학교와 학부모 모두 의기투합할 수 있었는데요. 학교 측은 이전보다 많아진 예산을 활용해 한국 학교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고용해 더 좋은 급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동안 쌓인 안 좋은 이미지 탓에 학교 급식 자체를 기피하게 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지도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한국인 교사가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요일이나 주별로 돌아가면서 한식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이나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매일 같이 먹던 인스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과는 다른 메뉴들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도 끌고 영양도 챙기자는 거지요. 학교와 학부모들도 이를 받아들여 수요일에는 한식이나 일식, 중식 같은 아시아 요리들, 목요일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 금요일에는 멕시코 요리를 먹는 등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메뉴를 급식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맛은 당연하고 영양적인 면에서도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 위주였던 기존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거기다 각 나라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나라나 민족으로 구성된 학생들도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일석삼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도입한 급식 시스템이 성공을 거두자 다른 학교들도 이를 롤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학교에 한국식으로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기 시작했고 여러 다양한 메뉴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매일 맛없는 학교 급식을 대신할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학부모들이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날 학교에서 뭘 먹었는지 자랑하듯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는 예전 같았으면 미국 서민 가정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뭘 먹었는지 말해봐야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반젤로의 사례처럼 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며 학교 급식이 왜 이 모양이냐고 SNS에 사진 올리는 거밖에 더 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국식 급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아이들은 웃으면서 급식을 먹을 수 있고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은 누릴 수 없었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아이들이 누리는 걸 보면서 미국 학부모들은 감동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소소한 행복은 코로나 시국이 끝난 현 시점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는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코로나 기세가 꺾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방정부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돼 몇몇 부유한 주나 대도시를 빼면 무상급식 자체가 중단되어서입니다. 그 맛없던 예전의 급식조차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못 먹는 아이들이 급증하게 된 거지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원과 하원 양쪽 모두에서 무상급식법이 발의되었지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몇 년째 계류된 상황입니다. 각 개인의 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 특유의 정서 때문인데요. 이는 학교 급식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미국의 복지 수준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선진국들, 나아가 경제력에서는 미국에 밀리는 나라들보다도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을 사회에서 낙오된 자들을 돕는데 쓸 이유가 없다는 게 미국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어서입니다. 자신들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그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이 때문에 미국 학부모들은 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한국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무상급식이 처음 논의되었을 때에는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다 같이 무료로 급식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세금 낭비니 좌파적 정책이니 하는 식으로 정치권 일각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적어도 아이들은 교육과 관련해 빈부로 인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에 국민 모두가 동의했기에 무상급식이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난한 집 아이들도 영양에 있어서만은 부잣집 아이들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좌우를 떠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만은 이론을 제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은 도외시한 미국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갖지 못한 강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갖추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홍익인간의 정신을 다른 나라에도 널리 퍼뜨려온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야말로 한류를 통해 우리가 세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